우리가 채권만 가지고도 모든 경기 사이클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가 나빠져? 깃발 들어. 경제가 좋아져? 아래로 투자해. 위아래 투자하면 올웨더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채권 액티브 펀드를 추천하셨는데 이 채권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채권 펀드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채권 펀드 안에 보면은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화면에 있지만 이렇게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 패시브 펀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어요. 패시브 펀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뭘까요? ETF. ETF가 패시브 채권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패시브 펀드는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패시브 펀드는 시장 가는 대로 수익 나는 거잖아요. 금리가 예를 들면 내가 장기 국채를 투자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대로 깨지는 거고 금리가 내리면 그대로 큰 수익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마치 한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게 패시브 펀드이고 또 대표적인 패시브 펀드 스타일이 ETF고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은 액티브 펀드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표현 좀 과합니다만은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계속 대처를 하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이 금리 오를 것 같은 것들에서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금리가 내리는 국면에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매니저가 그런 판단하는 거예요. 매크로가 좀 안 좋거든. 좀 빼야겠네. 좋네. 질러야겠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액티브 채권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를 그렇게 액티브하게 매니지하냐라고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레딧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물론 이게 모든 채권 펀드에 해당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일반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크레딧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용등급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신용등급을 양 팀장 경제가 좋을 것 같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신용등급 낮은 거에 투자해야 Yes, sir. 되죠. 나빠질 것 같으면? 그러면 신용등급이 우량한 거에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죠. 높은 거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등급을 올렸다, 내렸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큰 매크로가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따라서 우량 채권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등급이 낮은 채권을 투자할 거냐는 그런 판단하는 게 액티브 펀드 매니지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또 그 사이에 금리가 또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관리하는 게 듀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측면에서 액티브 펀드는 자산, 그러니까 채권 섹터 자산들 신용 등급에 따라 매니지하는 거, 두 번째는 듀레이션 매니지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채권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국채부터 해서 하이드 채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된 거냐면 신용 등급에 따라 구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맨 위에 AAA는 국채고 쭉 내려가서 국채, 중정부채, 회사채, 맨 아래 WB 아래가 하이드 채권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쭉 컬럼의 순서라는 게 신용 등급의 순서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채권들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 팀장이 알고 있는 채권의 속성은 언제 좋아지는 거죠? 금리가 내려갈 때 좋아져. 금리가 내려갈 때는 경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때는 좋지 않은 상태.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하는 거 채권은 경제가 나빠야 좋은 성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자세히 보면 그거는 이런 국채나 우량 채권들은 거기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채나 이런 우량 채권들은 경제가 나쁠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 표현이 우량 채권들은 이렇게 채권의 속성이 더 강하다고 표현했고 반면에 등급이 낮은 채권은 제가 채권의 속성이 약하다고 표현했어요. 하이드 채권이 채권 맞아요. 그런데 속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팀 제가 채권 수익원이 뭐였죠? 이자요. 그렇죠. 토탈 리턴은 이자와 이자랑 그 다음에 채권 프라이스 가격이요. 맞습니다. 아까 그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가 한 8% 나요. 8% 정도 나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의 방향이
국채와 하이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즉 채권의 속성은 있지만은 이게 이자가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채권 맞는데,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를 등급이 낮은 하위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의 속성이 강하다 정해놨어요. 네네네. 주식의 속성이 강하다는 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요 가격이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네. 즉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경제가 좋아야 가격이 오르나요? 내려야 가격이 오르나요? 경제가 좋아야지 가격이 올라요. 주식은 경제가 좋아야 오르는 것처럼 얘 하이드 채권도 경제가 좋아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면 국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얘는 경제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제 이코노미, 경제가 굿일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얘는 경제가 어떨 때 오른다? 나쁠 때. 그렇죠. 배드일 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질 때 가격이 좋아지는 이런 국채들인 거고, 반면 경제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건 밑에 등급이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채권만 가지고도 모든 경기 사이클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가 나빠져? 깃발 들어. 경제가 좋아져? 아래로 투자해. 위아래 투자하면 올웨더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네. 그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런 가격의 속성, 금리라는 건 똑같지만 가격의 속성이 국채랑 하이드가 가격의 속성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액티브 매니저가 알아서 매크로 판단해서 조절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듀레이션인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할게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짧은 채권 투자해야 되나요? 긴 채권 투자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 여기 양 팀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모두가 다 합창할 수가 있어요. 금리 앞으로 내리면 여러분 뭐 투자하실 거예요? 짧은 거, 긴 거? 긴 거요. 긴 거. TLT, 심지어 TMF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20년, 30년. 즉, 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은 최대한 듀레이션이 길다는 건 긴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 채권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고, 반면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 듀레이션이 짧은 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듀레이션 짧으면 채권 가격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손실 안 보나요? 금리가 오르면은, 경기가 오르면은 금리가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는 할 것 같은데.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굉장히 미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요거 하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듀레이션이 0.3 이런 게 있어요. 듀레이션 0.3이면 채권은 몇 년짜리일 거냐? 보통은 한 5에서 6개월짜리 채권이 0.3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자가 4%다. 그죠? 근데 가격은 설령 만약에 금리가 1% 뜬다고 하더라도 듀레이션이 3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0.3만 깨지는 거고, 근데 우리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합치면은 3.7%. 거의 손실을 안 본다는 뜻입니다. 네. 그죠? 즉,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국채, 하이드 이렇게 전체 채권 섹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에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내가 힘들어. 그죠? 그럼 내가 국채만 투자를 해야 돼. 예를 들면은 이 펀드 자체가 국채만 투자되는 펀드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금리가 내려갈 거면 듀레이션을 길게 늘렸다가 일시적으로 금리가 너무 내려왔네? 올라가면 듀레이션을 짧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듀레이션을 길게 줄였다는 것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매니저가 해주는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액티브 펀드는 크게 신용 등급 매니지먼트와 듀레이션 매니지먼트 두 가지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 박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액티브 채권 펀드 중에서 사실 제가 마쌤이 추천하는 거는 해외 채권 펀드입니다.
왜 해외 채권 펀드냐면 이런 친구들이 운영하니까요. 핌코나 어란스 번스타인 같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런 매크로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걸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니야 다를까 한번 볼까요? 이 핌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펀드 하우스거든요. 액티브 하우스인데 여기 보면은 운영 규모가 2 트릴리언 달러네요.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 2,500조 원 정도 됩니다. 무지 큰 걸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요런 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세계적 매크로가 수명의,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은 수백 명의 스텝이 그런 것들을 어떤 매크로 판단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여러분 그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핌코 인컴 펀드라는 게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연금 펀드를 할 때 뭐였죠? 연금 펀드를 하실 때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 거잖아요. 한번 힌트 볼까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한 10,0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만 불 가까이 받네. 예, 맞습니다. 10년 동안에 10,000불에서 30,000불 정도 됐죠. 물론 주식 잘 투자하신 것보다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라인, 편안한 거. 그죠? 그리고 여기 볼까요? 참고로 모닝스타 레이팅은 별 5개입니다. 모닝스타 별 5스타거든요. 마치 우리가 5스타 호텔처럼 5스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펀드고, 여기 보시면요. 토탈 넷 에셋이 160조 원 펀드입니다. 와. 그러니까 160조짜리 펀드에 세계적인 운용사가 투자를 하고 트랙 레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에 이런 펀드 넣어두시면 편안하겠죠.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로, 이런 펀드 같은 걸로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해 놓으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스노볼 이펙트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액티브 해외 채권 펀드를 여러분의 채권 펀드,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코어 에셋으로 가져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